오늘 8문제 다 채운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보니까 3번 좀 어려울 텐데. 네. 4번까지만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6문제만 해도 사실 앞전에 10문제씩 많이 해놨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gx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 함수가 있고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gx가 지금 x 플러스 f에 2 마이너스 x 플러스 fx란 말이죠. x가 1보다 작고 나왔고 x가 1보다 크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는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x를 빼버리고 싶다가 있으면 참 좋고요. 밑에 문제에서 힌트를 그렇게 줍니다. 자, gx 빼기 g3이 랑 x 빼기 3이 3의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은 넘겨서 gx 빼기 x가 그러니까 얘를 나누는 게 아니라 gx 빼기 x가 g3 빼기 3이다 라고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이 옛날이라 해야 될까요? 수능 기출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별표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gx 빼기 x라는 함수를 hx라고 보면 얘는 지금 hx랑 h3이랑 만나는 게 3개다 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럼 hx는 누구냐면은 이거였으니까 여기 위아래에 모두 x를 빼준 애거든요. gx 빼기 x는 이제 요게 될 거거든요. 아, hx가 이런 애구나. 정확히 x는 1과 1로 나누어져 있고 자, 이 함수는 아무리 봐도 이 함수의 x는 1대칭 함수니까 내가 fx를 x는 1대칭을 한 다음에 오른쪽은 원래 거를 남기고 왼쪽은 대칭한 애로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대개는 여기를 x는 1로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얘에 대해 대칭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이렇게 가고 대칭 함수는 이렇게 갈 건데 자 1의 오른쪽은 원래 함수 거 왼쪽은 대칭 함수 걸 그릴 거니까 아마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hx구나 라고 가정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h3이 hx랑 h의 3집어넣은 함수값이랑 3개 맞는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3개짜리가 있어. 여기가 x는 3인가 보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어서 뭔가 아다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x는 1이니까 그쵸? 생각을 해보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나번 조건에 gx의 기울기가 1인 점의 개수는 4개다 라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g'x가 1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은 사실 h' 입장에서는 0이 되는 A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양변에 미분을 하면 h'x는 g'x 빼기 1인 거죠. 즉, 만약에 gx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gx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다 1을 갖는다면 4개라고 했으니까 gx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에서 기울기가 1이라면 h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0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문제가 또 이제 기출에 많이 나왔는데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기울기 1자리 함수를 내가 이렇게 뺐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 위의 함수에서 기울기가 1인 지점은 이렇게 3개거든요. 이게 만약에 gx라면 이걸 y는 x라고 하고 자 gx에서 x를 뺀 hx 입장에서는 얘가 근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그럼 이 점이 얘고 이 점이 얘니까 결국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다 했을 때 그 녀석의 프라임이 1차 함수와 기울기가 같은 지점들은 뺀 함수 입장에서는 기울기 0이 되는 지점들이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읽어볼 때부터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나가기 전에 읽고 풀까 하다가 좀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푼 거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미 나번 조건까지 제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아니구나는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빼남수인데 빼남수 입장에서 기울기 0인 애가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4개나 있다고 했는데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은 거죠.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gx가 미분 가능하다란 말은 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 gx가 미분 가능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은 미분이 불가능하면서 기울기 0인 애를 4개 가지려면 hx가 4개 가지려면, 즉 그러려면은 아무리 봐도 이 둘은 다 살아남은 채로 x는 1대칭을 해야 되겠다. 겹치지 말고. 그럼 x는 1이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제 느낌상 요 점을 이제 x는 1로 잡아보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그 맨날 말하는 비예준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준식이랑 비예준식이 뭔 줄 잘 모르시죠? 이게 작년부터 있던 밈인데, 그러니까 예준식은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1일까? 여기가 1일까? 여기가 1일까? 다 해보는 거고, 이제 비예준식은 특이점을 보고 하는 거죠. 근데 권예준 씨 말고 김예준 씨 얘기인데,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 될 것 같은 부분을 먼저 해보는 것. 네. 그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엔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특이점이 맞잖아요. 뭐 애매하게 이런 점이나 이런 점 말고, 애매한 거 말고, 좀 특별해 보이는 점을 해보면, 얘를 가지고 대칭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그쵸? 이러니까, 일단은 기울기 0짜리가 모두 4개가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근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근 3개가 있네요. 여기가 딱 같았으니까 근 3개가 있는 거죠. 그쵸? 제가 만약에 이 점선을 잡지 않고 예를 들어 애매한 지점을 x는 1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봐서 3개가 안 나와요. 잡아보면은 여기 x는 1이라고 치면은 3개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냐면 들어보세요. 일단 선대칭이기 때문에 이것도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 선대칭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짝수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홀수개가 나오는 지점은 딱 하나예요. 이 대칭 선일 때예요. 대칭 선 이 위에 여기서만 딱 홀수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짝수개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게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면 생각을 깊게 하고 더 해보고 자꾸 이유를 찾고 하시면 실력이 느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싹 다 할 수 있으면은 수능 1등급은 일단 기본이죠. 네. 물론 만점은 더 위가 되겠지만 1등급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네. 완전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표정을 잘 모르겠네. 왜? 뭐 피부 뒤집어졌어? 그냥이라고? 안경 쓸 때 편하다고요? 뭐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안경 쓰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TMI가 됐지만 일단 가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대칭 선에서 거기서만 홀수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굳이 3개를 준 거예요. 3개라는 지점을 준 이유가 홀수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선대칭 선에서만 홀수개지 나머지는 짝수개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3개 나온다고 했으면 너는 선대칭 선에서만 봐야지 라는 걸 미리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한 사람은. 네. 다른 데를 막 쳐다보고 있다? 아, 넌 좀 약간 아쉽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그림이 맞죠? 딱 3개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fx 그림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fx 그림은 따지고 보면 여기가 3이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h3에서 3개 나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여기가 x는 1, 여기가 x는 3이 되는 아이가 fx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근데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근데 이제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fx가 kx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양의 실수에서니까 y축은 좀 더 옆에 있을 거고요. 여기가 좀 약간 궁금하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y축은 좀 더 옆에 있을 거고 붙여볼까요? 여기쯤에 y축이 있을 건데 이제 이 오른쪽 편에서 kx가 이 직선이 항상 밑에 있어야 되네, fx.
직선은 0,0을 지나고요. 예를 들어 직선이 0,0이 이런 데 있으면 항상 함수함수가 밑에 있을 수가 없죠. 양수 부분에서. 위에 있는 부분이 무조건 있죠. 뭐야? 그럼 단순히 그냥 이건가? 밑에 있으라는 거니까. 이런 K가 존재하려면은 F0이 F0 값이죠, 여기가. F0이 그냥 원점보다 컸으면 좋겠다인 것 같은데요. F0이 0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맞지 않을까요? 하여튼 실수 K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F4의 최소값 맞는 듯요. 자, 먼저 볼게요. 그럼 fx는 fx 빼기 f의 1 같은 거 해볼까요? f의 1은 x-1에다가 x 마3의 제곱이 될 거예요. 최고차 한계수 1이고, 그쵸? 그 다음에 f0이 0 이상이니까 일단 먼저 f4를 구해볼까요? f4는 넘겨보자. f4는 3 더하기 f1이네요. 그쵸? 이 값의 최소값이 궁금한데 우리는 f1의 최소값을 알 것 같아요. f0이 0 이상이니까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은 마이너스 9 더하기 f의 1이 f0이고 이게 0 이상이니까 f1의 최소값이 9군요. 아, 그럼 12가 정답일 것 같은데, 그치, 이게 F4니까 답이 맞아요? 그렇다 합니다. 32번의 정답은 12죠. 아, 좀 약간 마무리가 약간 아쉽네요. 이게 사설 문제들이 항상 마무리가 약간 어설프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발전한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많이. 선생님 때는 사설 문제들 진짜 노답인 게 많아가지고, 네, 초기 부분에 어떤 빌드업 있죠.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연습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고, 마지막 부분 F형이 0 이상이다? 저게 약간 좀... 네,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또 원래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면 쉽게 풀릴 수도 있나 싶긴 한데 느낌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문제를 볼게요. 아마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수투 문제일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거 보이면은 절대값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문제가 좀 쉽게 풀리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이제 P는 음의 상수고 Q는 양의 상수예요. PQ가 어딨나 봤더니 절대값 안에 있는 이차 함수의 한 근이군요. 그러니까 위에 쪽 근, 그러니까 써봐야 되겠다. hx는 왜 hx부터 줬지? gx는 왜 없지? 네, 사설이라 그래요. 자, 절대값 fx 빼기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x가 0보다 작을 때 쪽의 그림이고, 자,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x가 0보다 큰 쪽의 그림이고, P는 음수, Q는 양수.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알겠고,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인 이차 함수요. 아, 여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애들인데 얘는 2분의 1짜리래요. 최고차 한계수가 안 맞는데 밑에 읽어볼게요. hx는 x는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한번 봅시다. hx가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얘만 그려볼게요. 쟤를 그리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P는 음수니까. 아마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미 얘 자체로, 그러니까 곱하기가 아닌 빼기이기 때문에 서로 빼는 함수면은 둘 중 하나만 미분 불가능이어도 싹 다 미분 불가능해요. 전체적으로, 그쵸? 근데 분명히 그럼 P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P 음수니까. 여기 점이 있는 건데. P에서 미분이 가능한가 봐요. X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P에서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둘이 빼고 있는데 이 함수의 P에서의 생김새가 이 친구의 P에서의 생김새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서로 빼면 양옆이 다 빵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져요. 자, 이 얘기는 분명히 했죠. 똑같아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 이차함수와 최고차항이 양순위가 잘 그리긴 했는데 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요 그림이 똑같아야 돼요. 절대값 씌웠을 때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fx는 일단 p를 근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얘기랑 똑같죠. 똑같이 생겼다는 건 기울기도 똑같은 거니까 이 친구 내부에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의 프라임 p 값이랑 이 친구의 f 프라임 p에서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 프라임도 같고 근도 가져야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같은 논리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그림은 이제 q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이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q 쪽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결국 q가 미분 가능하려면 f가 또 q에서도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f의 q가 역시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q에서와 이 친구 프라임 q에서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요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죠. 그럼 0에서를 보면 이 문제가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생긴 친구 뭐 이렇게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원래 이건 비예준식이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예준식이라 안 좋아하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음수 부분에서의 그림, 양수 부분의 그림, 이 그림을 절대값 fx에서 이 그림을 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절대값 fx에서 이 그림을 빼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이거에서 얘 빼고 이거에서 얘 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수 부분은 얘를 빼고 양수 부분은 얘를 빼고 있으니까 절대값 fx 전체적으로는 빼는 거죠. 절대값 fx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여기는 좀 달라도 돼요. 여기 부분만 똑같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절대값 fx 이렇게 생겼구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얘에서 요 녀석들을 뺐더니 pq는 하필이면 똑같이 생겨서 미분이 가능하고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그림 보니까 이 내가 빼고 있는 요 친구들 있죠? 이 흰색 친구들 이미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fx는 미분이 가능할 건데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하겠죠. 전체적으로는. 그쵸? 이해하셨어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fx는 벌써 제가 이제 식이 이렇게 생긴 걸 알았어요.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 입장에서는 가번 조건까지만 읽었을 때 fx가 저렇게 생겼겠네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했을 때 미적분 시간에 예준이는 정치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야. 애들이 막 헛소리 한다는 식으로 들은 것 같은데 수학 실력을 결국 이제 끝에 가서 늘리는 방법은 암산이야. 머리로 그냥 풀어보는 거야 계속. 논리를 머리로 계속 짜는 거야. 손 대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빈 곳이 보여. 아, 나 이걸 모르고 있네? 이 조건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모르는 거지? 그 모르는 걸 채우기 위해 또 공부하고 채웠으면 또 이제 또 해보고 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풀었다가 답이 나오면 좋네 이런 거 말고 여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는 했고 더 풀려면은 다른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죠?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올 때 이게 1이다는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잠깐만요. h0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h 프라임 0이잖아요. 안에 있는 게 h 프라임 0의 절대값이 1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리미트는 필요 없고 이제 리미트는 안에 거에 적용했고 이해하셨죠? 잠깐만 1이라고? 굳이 따져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h'0은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h'0은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녀석의 프라임 값이랑 이 녀석의 프라임 값을 서로 뺀 거거든요? 0의 왼쪽에서는. 그럼 이제 지금 다 절대값 씌워놓은 그림이잖아요. 이 값과 이 값의 차이인 거예요. 왼쪽은. 자,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이 값이랑 이 값의 차이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fx는 여기는 미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의 값을 k라고 제가 잡아볼게요. 미분 값을. 이것도 말로 설명해, 그러니까 머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일단 해볼게요. 이 부분을 k라고 하면 좌미분계수 k죠. 우미분계수 k일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k에서 알파를 뺀 거랑 k에서 베타를 뺀 거랑 비교를 해볼 건데 들어보세요. 현재 알파, 베타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죽었다 깨어나 같을 수 없는데 문제에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1이하를 줬다는 건 봐봐요. 뭔가 k 값에서 알파 기울, 이 알파라는 음수 기울기를 뺀 거와 k에서 베타라는 양수 기울기를 뺀 거, 이 둘이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둘이 똑같이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렇네요. 0 플러스가 있네요. 그러면은 오른쪽만 1이라는 거죠. 오른쪽만 1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구해봅시다. 자, 우미분계수 구하러 갈게요. 알았죠? 제가 못 본 거니까. 운명에서의 그 절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빼고 그럼 해볼게요. 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없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해볼게요. 자, F의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일단 얘를 미분하면요. 이제 2분의 1에 x-p 더하기 x-q죠? 집중해줘야 돼요. 0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p -q인데 잘 들어보세요. 원래 fx의 기울기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일단 이것만 먼저 구해볼게요. h' 이거. h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절대값 fx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2분의 p 플러스 q죠. 이거겠죠? 그쵸? 음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미분계수. 자, 이쪽의 우미분계수는 이제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 요 녀석은 사실 미분을 한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q거든요. 안 해줘도 되죠? 미분하고 요 내부에 있는 녀석.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q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고 우미분계수가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올라간 부분이니까 q라고 하면 되겠네요. q죠. 서로 빼고 있죠, 그리고. 그쵸? 제가 지금 절대값 fx의 우미분계수와 밑에 보세요. 절대값 fx의 우미분계수와 절대값 x-q 우미분계수 서로 뺀 거예요. 이게 바로 h' 현재 0 오른쪽이에요. 얘만 따지면. 이해했죠? 이거의 절대값이 1인 거예요. 또 이거의 절대값이 1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럴만해요. 왜 그렇게 나왔나 봤더니 지금 보니까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q 더하기 2분의 p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음수거든요. 왜냐면 q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그거의 절대값은 2분의 q 빼기 2분의 p가 되겠죠? 절대값은 얘가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q 빼기 p는 2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q와 p의 거리가 2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좀만 더 볼까요? 근데 이게 이러면은 잠깐만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그냥 내가 이게 이 문제가 아무리 봐도 x가 0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0으로 갈 때를 물어봤을 것 같긴 한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거 안 했구나. 맞네. 그것도 해볼게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이왕 한 거 q 쪽에서 해봅시다. 자, fx를 미분해서 q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q-p거든요. 기울기가 fx의 기울기가 q에서의 기울기 2분의 1 q-p예요. 미분하고 q 집어넣으면 돼요. 자, 원래 이 친구의 미분계수 구할게요. q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q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냥 q인가요? 미분하면은 그쵸? 그냥 q예요. 걔랑 얘랑 같네요 또.
자, 원래 거 양수고 이것도 양수인 거 두 개 그냥 비교한 거예요. 그냥 같다고 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또 이제 마이너스 P가 Q인 것 같은데요? 2를 곱하고 Q를 넘기면 아, 그렇네요. 그럼 Q 더하기 P는 0이고 Q 빼기 P는 2니까 Q 더하기 P가 0이라는 게 서로 똑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쵸? 다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PQ는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었고요. fx는 요렇게, 절대값 fx는 요렇게 생겨야 되는 애니까, 절대값 fx의 대칭축 0이겠네요. 그쵸? 0인 것도 맞고. 좋아요. 일단 마무리 해보면은, 네, q가 1이고 p가 마이너스 1인든요? 이러면 될 것 같죠? 네, pq가 모두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답을 내면은 19가 9가 나오겠죠, 9. 그쵸? Q가 1이고,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9겠죠? 네. 보세요. 네. 제가 봐드릴까요? 네, 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 느낌상 아무리 봐도 PQ가 대칭일 것 같았는데, 그건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답이 맞았지만, 어찌되었든,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잘 그려놓고 이 그림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기 위해 찬찬히 노력하시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쉬운 거에 대한 미분계수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값 쉬운 아이의 미분계수 있잖아요. 절대값 쉬웠는데도 미분 가능한 지점이면 맘대로 보시면 되고요. 불가능한 지점이면 좌우 따로 보시면 돼요. 좌우 따로 보면 언제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절대값 나왔다고 막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3, 4번까지만 할게요. 그게 맞네요. 시간상. 그쵸? 네. 4번. 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냥 마지막에 미분 좀 계속 몇 번 해가지고 비교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았네요. 그렇죠? 4번입니다. 자연수 M 그리고 백이하의 자연수 K를 구할 건데 자연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백이하의 K이겠어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2점 2요? 2, 로그 2의 K와 로그 2의 K보다 1 크네요. 여기 이제 2, 로그 2의 K 2, 1 더하기 로그 2의 K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거리가 1차이고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이요. 선분과 직선이 만난다고요. 이렇게요. 만나는 걸로 해볼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쉬운 게 그러면은 이 직선에 여기 이 y좌표가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y좌표는 기울기가 m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3 갔으면 3m 커져야 되니까 얘 그냥 3m이에요. 그런 거는 1 갈 때 m 커지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3 가면 3m, 여기 3m이죠. 그러니까 3m이라는 친구가 등호 붙어도 돼요. 선분이니까. 얘까지도 점까지도 오케이거든요. 로그 2의 k와 1 플러스 로그 2의 k 사이에 있으면 될 거고요. 문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k에 대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을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씌우고 2를 씌우면은 이제 k 2의 3m제곱 2k가 되겠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제 얘랑 얘만 보면은 k가 2의 3m-1보다 크고 얘랑 보면은 k가 2의 3m보다는 작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k를 기준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도 자연수니까 m에다 1 넣어보면 문제가 쉽네요. 이거는 4부터 8까지 자연수 5개 그 다음에 m에 2를 넣으면은 2 그냥 안 쓸게요. 2에 5니까 32부터예요. 32부터 64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33개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을 넣으면
안 되겠죠? 256부터인데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끝인가요, 문제가? 아, 그래요? K의 개수는 38개요. 이거 좀 너무 쉽네요, 문제가. 확실히 33번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이게 이제 한슬이가 말한 아주 쉬운 문제. 이거죠, 이거죠. 네. 근데 이걸 아주 쉽게 풀었다는 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네. 예전이었으면 아주 쉽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실력이 늘고 있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쵸.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할 수도 있는데 뒤에 것들도 많이 어렵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배워가신 게 많을 거니까 수투에서 배운 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그쵸? 수투에서 배운 것들은 꼭 좀 복습하시고 귀납법은 그냥 한 번만 더 보세요.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나온다 치면은 한 번은 그 이론을 알았어야죠. 그쵸? 네, 좌변 거 따라간다 뭐 이런 거 알았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도 8문제만 풀 거니까 그러면은 42번까지고요. 42번까지 잘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것들은 난이도가 좀 더 있을래나? 없을래나? 잘 모르겠네. 여전히 수투가 좀 더 어려운가? 잘들 해보세요. 수1이 어려운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어요. 네. 현슬아, 아마도 다음 주 토요일에는 수업을 안 할 듯? 이번 주 말고.